That would be perfect for those who suffer from stress and anxiety, heal depression, insomnia, eliminate suicidal thoughts. 이 광고에서 나오는 단 한 번의 수술로 불안과 공격성이 사라진다. 환자는 조용해지고 가족은 안정을 되찾는다. 심지어 이 수술은 노벨상까지 받았다. 여러분은 이 수술을 누군가에게 권할 수 있을까? 오늘은 과거 노벨상까지 수상한 충격적인 수술, 로보토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로보토미는 뇌의 전두엽 일부를 절단하는 시술로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회로를 인위적으로 끊는 방식이다. 전두엽은 판단, 공감, 충동 등을 담당하는데 이 부위가 손상되면 환자는 외부적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과 자아를 상실한 상태가 된다. 이 끔찍한 수술을 대중화시킨 인물은 미국의 신경정신과 의사 월터 프리먼이었다. 그는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의 불안과 충동 같은 증상들을 이 수술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었다. 프리먼은 트럭을 개조한 차량을 몰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수술을 시행했는데 이때 대부분의 수술은 약국용 얼음 송곳과 망치로 마취 없이 진행되었다. 마취가 없는 대신에 환자를 기절시키기 위해 전기 충격을 사용하거나 사람을 얼음물에 넣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수술은 환자의 눈꺼풀을 젖히고 안화를 따라 금속 도구를 삽입한 뒤 망치로 전두엽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가성비 수술, 간단한 치료를 내세운 그는 나중에는 수술 시간이 7분도 차에 걸리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는 총 수천 건의 수술을 집도했으며 어떤 날은 하루에 25명까지 수술하기도 했다. 그는 이 행위를 치료라고 선전했고 당시 언론과 의료계는 그를 혁신가로 칭송했다. 하지만 명성과 다르게 수술의 성공률은 처참했다. 심지어 부작용으로 신체 마비, 기억 상실, 사망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했다. 이러한 전두엽 절제술은 1950년대 항정신병 약물의 등장으로 설 자리를 잃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는 의학의 흑역사로 공식적으로 퇴출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비윤리적인 수술이 어떻게 수천 명에게 시행될 수 있었을까? 그 시작은 1935년 포르투갈의 신경과 의사 에가스 모니즈 교수였다. 그는 전두엽이 감정과 공격성을 조절한다고 보았고 침팬치를 대상으로 전두엽 절제술을 시도한 결과 공격성이 줄어든다는 실험 결과를 얻는다. 그는 이 효과를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일부 환자에게서 불안과 환각이 줄어들자 이를 과학적 진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1949년 이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처럼 수술이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권위가 붙자 그 위험성과 윤리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게다가 당시 사회 분위기 또한 그것을 뒷받침했다. 1930년대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고 정상과 비정상은 단순하게 구분되었으며 정신병이라는 낙인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정신병원은 치료보다는 격리의 목적이 더 컸고 사회는 조용하고 통제 가능한 환자를 원했다. 로보토미는 그런 요구에 딱 맞는 수단이었다. 환자의 인격과 감정을 제거함으로써 문제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비윤리적인 방식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던 시대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가족도 이 수술을 경험한 바 있다. 여기 로즈마리 케네디는 존 F 케네디의 여동생이었다. 경미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녀는 당시 가족들의 판단에 따라 1941년 로보토미 수술을 받게 된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그 시기 서구 엘리트 계층에 만연했던 우생학적 사고방식, 즉 유전적으로 열등한 특성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작용하고 있었다. 수술의 결과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걷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그녀는 남은 생을 요양시설에서 은폐된 채 보내야 했으며 케네디 가문은 정치적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의 존재를 20년 가까이 공식 기록에서 지워버렸다. 로보토미는 이렇게 한 사람의 감정뿐 아니라 삶 전체를 지워버리는 수단이 되었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러한 사실들은 너무 끔찍하고 비상식적이지 않은가?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오늘날의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과거, 로보토미는 사회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드는 수단이었다. 이해보다 억제가 먼저였고 공감보다 통제가 우선이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 감정의 연결 회로를 끊는 것이 치료로 여겨졌던 시대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의학의 발전에 따라 훨씬 정교한 도구를 갖게 되었다. ADHD나 우울증, 불안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단되며
약물 처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산만한 아이, 감정 기복이 있는 직장인, 모두 약물을 쉽게 처방받는다.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단 조용하게 만들려는 선택이 여전히 먼저다. 과거에는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수용소에 보냈고, 지금은 효율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약으로 평준화한다. 사회는 여전히 다름을 불편해야 한다. 분명 지금은 과거보다 선택지도, 정보도 많아졌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도구의 정교함이 아니라 그 도구를 어떤 관점으로 사용하는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한다. 왜 그들은 조용해져야 하는가? 정말 그들을 위한 결정인가? 아니면은 사회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선택인가? 감정은 때로는 고통이지만 동시에 인간다움의 가장 본질적인 증거이다. 우리는 그것을 억제하기보다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오늘날 AI조차도 우리의 감정을 학습하고 모방하려 한다. 만약 감정이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고유함이라면 그것을 이해하기도 전에 제거하려는 시도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런 증상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치료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보다 인간을 먼저 보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